자, 사연 1입니다. 이분은 22살 대학생 여성분이시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증세가 심해서 혼자 있으면 좀 불안한데 그런 주제에 또 아웃사이더에서 이건 이분이 쓴 표현입니다. 그런 주제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는 이게 글을 되게 귀엽게 쓰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여대생 모드로 한번 읽어주시죠. 요즘 저를 힘들게 하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 아날람을 들으면서 저의 생각도 정리된 적이 많았기에 용기 내서 메일 보냅니다. 저는 22살 대학생 여자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약간 컬투쇼 같은 느낌이네요. 네. 특히 학교에서 증세가 심해서 혼자 있으면 좀 불안한데요. 그런 주제에 또 아싸여서 같이 다니는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특별히 도와준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얘가 게임에 빠져서 학교를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 감정을 키보드로 치기가 부끄럽네요. 친구가 학교에 안 나오니 저는 혼자 다녀야 하는데 저를 혼자 다니게 하는 이 친구가 점점 싫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나도 학교에 오는데 네가 왜 안 와? 하는 마음도 있어요. 제가 감정을 잘 숨기는 편이라 티는 안 내고 혹은 못 내고 정말 가식적으로 밥은 챙겨 먹으면서 게임해 라고 하는데 참 현타가 오네요. 그리고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교 오는데 평소엔 연락 안 하다가 학교에 오는 날에만 연락하는 것. 또 너무 얄밉고 싫어요. 이런 감정을 추스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참고로 일단 저의 연배 비슷한 분들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일단 먼저 그분들에게 예방주사를 넣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들으면 약간 피식하셨을 거야. 좀 귀여워요. 그러니까 네. 좋게 말하면 귀엽고, 그게 뭐 그렇게까지 고민이겠니? 이러는데 이분에게는 사실 약간 실존적인 고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공황장애까지 계신 분이 옆에 어떤 뭔가 의지되는 게 아무것도 없이 어쨌든 간에 한 대에서 밖에서 뭔가 생활을 해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너무 이렇게 뭔가 뭐 어려 그럴 수 있지 젊음이다 좋은 거 이렇게 하면 당신은 꼰대. 저는 이제 그럼 오늘 꼰대 모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꼰대 모드로 얘기해 보시죠. 인생 길고 사람도 많아요 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이 감정에 솔직히 좀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저도 공황장애를 좀 앓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웃기는 게 공황이 딱 오고 나니까 친구 만나러 가는 길 있잖아. 아침에 집에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친구 만나러 가는 그 길에는 숨이 계속 답답해요. 그래요? 그러다가 친구들 딱 만나면 그때부터 괜찮아져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결국에 공황장애의 핵심이 공황 자체가 아니고 내가 공황이 한 번 오고 난 뒤에 그 공황이 다시 오면 어쩌지?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의 핵심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게 다시 올 것만 같은 순간에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그 불안감? 그런 맥락에서 좀 많이 초반에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글을 자기 상황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되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쓴 글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왜 이분 말씀 중에 이 감정을 키보드로 치기가 부끄럽네요라는 문장에서 이분이 좀 된 분이다. 인격적으로. 왜냐면 친구가 학교에 안 나오니 자기는 혼자 다녀야 하는데 자기를 혼자 다니게 하는 이 친구가 점점 싫어진다. 그걸 싫어지는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 마음 자체가 드는 것도 부끄러운 것도 사실이다라는 이 말씀을 자기 객관화가 꽤 되신 분이라서 그런 나도 이런 생각하기 싫은데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누구를 좋거나 싫거나 하는 호불호의 문제. 그렇죠. 어떤 쾌불쾌라는 게 의도와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내가 뭘 하자고 해서 좋아지고 싫어지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 이런 감정을 추스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요즘 저희 같이 옛날에 엉성하게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특히 예대는 특히나 더욱더 그렇습니다. 엉성하다라는 게 뭘까? 영화 보고 공부하고 춤추고 놀고 뭐 이렇게 수업도 그런 거 일환이고 하는 애들은 그게 이제 구분이 잘 없는데 요즘 세대에 특히나 보편적인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이면 대학교 생활하기 자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힘들죠. 아무래도 당장 1학년 때부터 취업진로처부터 가라라는 얘기가 정설처럼 돌고 있는 대학 생활이니까요. 영화, 보기야 보지만 1학년 때 들어와서 나 이제 어쩌지? 라는 불안을 계속 안고서 4년을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친구가 안녕하세요. 저 예를 들어 95학번 예대 다닌다 이러면은 이렇게 얘기해 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럼 그 친구 옆에 가서 게임해라. 어느 순간 이제 그 모든 것이 좀 괜찮아지는 순간 이 친구에 대한 호불호, 미움, 싫음, 좋음 이 친구가 있어도 없어도라는 그 상태에 대한 면역이 생기면 그 집을
그 친구와 함께하는 게임을 그 친구 곁을 떠나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류의 사람에게만 한정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서 차마 말은 못해서 제 생각엔 그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일단 우리 스페셜리스트는 좀 이따 주인공으로 등판하시고 우리 고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 저는 이제 완치는 없겠지만 네.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많은 이제 공황장애를 이겨내기 위해 수많은 삽질을 했는데 네. 제일 효과적인 건 일단 병원 가서 약을 먹어라. 병원 가라. 병원 다니시는지 모르겠어. 본인이 이제 병명에 대해 인지가 있는 거 보면 아마 병원 한 번은 가신 것 같고 네. 병원 꾸준히 다니시면서 그 주는 약 있으면 빼먹지 말고 꼭 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했던 거에 이제 반야신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반야신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깨달음이 온 게 내가 아픈 상태 때문에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상태보다 나아져야 돼. 고통스러워하는 내 상태가 다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도노점처럼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상태 자체를 그냥 아픈 그 자체, 아픈 건 아픈 거고 이제 힘든 건 힘든 거니까 왜 보통 힘들다 그러면 안 힘들어지려고 그러고 아플라 그러면 안 아플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 마음 자체를 좀 내려놔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말장난 같은데 그게 저한테 엄청 그 순간부터 좋아졌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법륜스님 같은 소리. 진짜로 이거 저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반야신경 다시 말하면 색지신경 공식밖에 기회가 안 나요. 공자랑 이제 한자로 빌공자랑 없을무자가 참 많다.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해한 거의 핵심은 그냥 어쨌든 그 반야신경 내용이 대충 그런 식이에요. 이제 해석도 여러 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다라는 그 상태 자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아지려고 애쓰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건 거야. 나는 그냥 어차피 환자인데 그냥 그 상태 자체를 고통을 고통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픈 건 아픈 거고 왜 문제를 무시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돼야 되는 것 같고 이거 그 무슨 환자의 5단계 뭐 그런 지금 느낌인데요. 네, 그런 분노, 부정, 네, 그렇죠. 수용 네.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좋아졌어요. 그게 제가 조금 이건 너무 TMI라서 좀 말하기 그런데 네. 화가 나요.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화가 나요.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나가서 진짜로 뭐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사고 나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무슨 깨달음? 그 깨달음이 경부고속도로 내 차는 더 이상 속도가 나지 않아요. 만남의 광장 지나면서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과속딱지 한번 떼고 그런 이제 집에 가가지고 하고서는 이게 있었고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여서 이제 개인적인 깨달음이라서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이제 본인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 친구나 이제 어떤 꼭 친구 아니어도 자기가 몰입할 어떤 게 있으면 사실은 그 순간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되게 괴로워요. 일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문득 이제 약간 한수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플까봐 다시 그 상황이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아픈 건데 그냥 그러면은 이거 죽는 거 아니니까 사실 공황장애가 핵심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죽음의 공포에 숨이 막혀요. 근데 죽는 거 아니고 그냥 아프게 되면 아프게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그럼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아파지는 내 상태에 대한 공포를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셔야 사실 또 친구 꼭 그거 아니라도 아마 미운 다른 일도 있어요. 같이 반찬 뺏어 먹어도 믿고 뭐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먼저 집에 휙 가버려도 믿고 미운 건 어차피 무슨 일에도 미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때그때 어떤 관계의 양상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두 개를 연관 지으실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공황장애를 포함한 일상을 자기 혼자서 두려움 없이 꾸려나갈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거를 수 있게 되려면 자기 상태를 좀 호전시켜야 되는데 전문가 상담 꼭 받으시고 그리고 약간 그런 나아져야 된다라는 강박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기 혐오 이런 것들 좀 해서 좀 편해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애를 써야 돼요. 뭐 그러니까 애써서 나아지는 게 뭐 없고 뭐 사람이 뭐 노력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꼰대 같지만 어떤 일은 애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애써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되든 안 되든 일단 애는 써야죠. 이 정도가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아픈 게 공포가 온다는 건 정말 10분 이해됩니다. 한번 여러 번 아파본 사람 입장에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맞아요. 조금만 뭔가 기미가 있으면
이 심기증 뭔가 뭐 온갖 종류의 그런 게 망상들이 막 찾아와요. 그거를 조금 객관화시켜서 코미디로 만든 게 우디 알렌 영화 보면, 그렇죠. 우디 알렌 영화 그 제목이 뭐지 이게 그 한나와 그의 자매들이었나 보면은 그 심기증 걸린 우디 알렌이 나와서 죽음에 대한 생각 막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 받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암 환자 아니라는 거에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를 자기 모습을 조금만 거리 두고 보면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느끼는 것만큼 물론 개인한테는 작은 일도 존재의 위협이 되는 일이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큰 일은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지를 하실 수 있으면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도 심기증 좀 있는데 그거를 제가 MRI를 찍으러 가야겠다 결심하는 순간에 그 돈 지출을 막아준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하우스님이 되게 냉소적으로 나란 사람에게 마치 말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디 스캔으로 탈탈 털면 엄청 건강한 사람도 그 종양으로 의심되는 거 2-3개는 나오게 돼 있어. 대부분은 네거티브지 뭐라는 건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고서 어쨌든 시간이 그때부터 10여 년이 흘렀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아무 이상이 없이 사는 걸 보면 그때 그 지출은 과소비일 수 있었다라는 건데 하우스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줬습니다. 네. 근데 저도 심기증이 있긴 한데 저 같은 뭐 상담 심리를 공부한다고 하면 되게 정신적으로 건강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가지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조금 더 자기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 근데 저도 심기증이 있어서 저는 근데 그냥 가야 할 것 같을 때. 병원에? 네. 네. 근데 그렇게 확인하고 나면 내가 안심이 되니까 그래 나는 그걸 확인하러 가본다인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거기서 정말 나오면 어쩌지? 네, 해서 맞아요. 못 가는 게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 그래서 건강검진 못 받고 있어요. 뭐 나올까 봐. 정말 무서워. 빨리 가서 빨리 보는 게 하루라도 빨리.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박 박사님이 뭔가 이분이 애써야 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더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그래서 뭘 애써야 되지? 내가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애쓰면서 노력해야 되지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사연을 처음 받고 조금 당황했던 건 사연에 있는 정보는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분이 어떤 상태였겠다를 추론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아마 설명하는 것 중에 오독하는 지점도 있을 거예요. 이분의 실제 상태에서. 아 역시 배우신 분다운 접근이네. 그러니까요. 네. 논리적이야. 여기 출연하신 분 중에 가장 배운 사람다운 원인이네. 우리는 궁예잖아. 전근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합리적이지 않다고. 이렇겠거니라는.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전제를 까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우리가 교양을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이 무슨. 은혜롭네. 셜록 같네. 그래서 말할 말을 까먹었네. 이래서 아저씨들이 문제야. 그래서 저는 이분 사연을 읽고 제가 너무 찌질하다. 이걸 추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셨는데 저는 이분의 감정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이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너무 불안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언제 어디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지도 모르고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상을 영위해야만 하고 근데 그거를 하자니 옆에 사람이라도 내가 붙잡을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있으면 내가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 친구가 자꾸 내가 뭔가 생각했던 범위 내에서 자꾸 탱탱물처럼 튀어나갈 때 짜증나고 얄밉고 답답하고 갑자기 미워지고 근데도 또 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한심함 같은 것도 섞여 있을 거고 또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에 대한 구차함과 찌질함이 그럼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친구는 근데 아마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아마 되게 전형적으로 무심한 게임해야 돼. 네, 이해합니다. 아마 그 연락되는 날도 게임 생각밖에 안 하고 있을까. 맞아. 근데 또 이분은 여기 써놓으셨잖아요. 제가 감정을 잘 숨기는 편이라. 친구는 무심하고 나는 내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 내가 찌질하다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평행선으로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는 것 없이. 근데 내가 원하는 게 그럼 과연 뭐지? 내가 그래서 이 친구랑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나한테 필요한 건 이 친구여야만 하는 건가? 이 친구 외에 다른 사람도 있어도 되는 건가? 거기서부터 일단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마도 이 친구가 아니어도 누군가 있다면 괜찮을 것도 같거든요. 근데 아마 이분에게는 이
친구 외의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귀거나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죠. 아싸. 예. 그 반경을 넓히기 어려운.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필요로 해요. 그러면 나는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을 만날 여력은 없어.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했을 때 답은 몇 가지밖에 안 남는 거죠. 친구에게 한번 얘기해볼까? 여기서부터가 저는 애쓰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합리적이야. 되게 논리적이 설득됐어. 예. 근데 내가 말했어요. 내가 사실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너가 나랑 좀 같이 이렇게 해주면 안 돼? 그럼 내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는 늘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좌절도 잘못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애써야 될 건 이 당연한 좌절을 내가 어떻게 위로해 볼 수 있을 것인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좌절과 힘든 건 전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챙기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그 위로를 계속 차곡차곡 해나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방법은 뭐지?를 고민하는 게 이분에게 애쓰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맞는 얘기 같고, 그 듣고서 이제 함수정님 말씀 듣고 제가 드는 생각은, 그 옆에 이제 뭐 친한 오빠라고 하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만, 라고 하면은, 너의 아저씨. 너의 아저씨. 그럼 가서 이제 그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한수정님이 얘기하는 그게 좌절될 수 있다라는 것도, 왜 이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하면 또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창피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창피만 하면 그건 좀 유쾌한 건데,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쓰린 거지. 그게 좀 진짜 마지막 답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답마저 틀려버리면 이제 답이 없어서 백지 상태가 되는 그 기분이 아마. 그렇죠. 그리고 이 대화를 요청할 때 정말 유명한 팁인데, 대화 말하기의 주어를 무조건 나로 삼는 I 메시지. 그러니까 너가 나와줬으면 좋겠어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나는 너가 나왔을 때 너무 좋았어. 이러이러한 점이 나를 너무 안심되게 해줬어. 그래서 나는 너가 나랑 학교를 좀 자주 같이 다녀줬으면 했어. 라는, 그러니까 말을 듣는 이의 청자가 너로 지칭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뭐뭐 했어로 시작되는 I 메시지가 대화에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오, 꿀팁인데. 역시 이 사람 배워야 돼. 그러게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와 싸울 때에도 너가 이래서 이랬잖아 보다는 너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어땠어 라고 말하면 화가 아니라 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상대를. 저 이거 상관에게 쓰는 건 어떤가요? 제가 과장님, 상무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장군님께서 작전을 명령하신 바람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겁먹었어. 장군님이 진격을 외쳐서 제가 겁먹었어. 너 집에 가 이러실 것 같은데. 이게 또 상황 봐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힘내시고요. 힘내라는 말이 뻔하지만 힘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야지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 대학 다닐 때 제가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그랬어. 그 사람 인생이 뭘로 바뀌는 거냐고. 의지로 바뀌는 거냐고. 아니래. 습관으로 바뀐다고. 너 당장 네 의지로 다음날 아침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나올 수 있어. 이랬는데 아무도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의지로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못 바꾼다는 소리잖아. 어떤 건 의지로 바꿔야 돼요. 어떤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일들은 의지로 안 되든 의지로 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10년 차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로 하는 겁니다.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